한 85K에서 한 90K 정도?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MVRV가 2.5까지 시켜준 다음에 올라가면 이 정도 되면은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2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빠르면 한 내년 3월 정도, 늦으면 내년 한 가을쯤, 한 9월에서 10월쯤 이쯤에는 2억 5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11일 오전 4시 7분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표결이 붙여졌었는데 아쉽게도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한다는 뜻이죠. MS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뭐 가능성은 되게 희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가 이미 뭐 한 10%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어요.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냥 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저는 그 실시간으로 좀 지켜봤는데 이게 정말 차트가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때 보시면 짧게 큰 상승이 나온 게 보이시죠? 오늘은 좀 비트코인이 좀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많이 빠졌다가 이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이때 MS 주총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그러니까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가 연설을 했잖아요. 이때 마이클 세일러가 연설하면서 2,000불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결되면서 좀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한 94,000에서 95,000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였는데 이제 9만 달러대가 됐으니까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을 내년까지 두고 보면 이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에서 아직은 10만 달러를 편안하게 느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10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한다고 쳐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목표는 뭐 서울대 가는 거야 뭐 라고 쳐볼게요. 서울대 합격하고 나면 대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목표를 이룬 거죠. 물론 나중에 뭐 취업하거나 뭐 결혼하거나 뭐 또 고시 준비하거나 그럴 때 또 다시 목표를 세우겠지만 일단 단기 목표를 이룬 거거든요. 그리고 꽤나 큰 목표를 저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10만 달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10만 달러거든요. 10만 달러를 이뤄냈잖아요.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온 우주의 힘을 모아 10만 달러를 뚫어냈습니다. 이런 큰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좀 쉬는 중이죠. 쉬는 중인데 쉬다가 뭐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좀 세게 미끄러지면 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고 앞으로는 좀 조정이 좀 나올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선 전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너무 진짜 쉬지도 않고 막 달려왔거든요.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쉴 필요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그냥 뭐 뇌피셜 뿐만이 아니라 이때 보면 가격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근데 이때 MSTR이랑 마라톤 홀딩스랑 채굴 기업이죠. 마라톤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둘이서 엄청 열심히 매수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기는커녕 조금 빠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 관점을 이야기하니까 하락론자 아니냐 하고 회의론자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할 거니까 지금 팔아라가 아니라
하락할 수 있지만 불안해도 이겨냅시다. 이게 제 주제예요. 단기에 많이 올라서 네,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익절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앞으로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뭐 한 8만 달러 때까지는 충분히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더 큰 상승을 기다리면서 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10만 4천 달러. 좀 업비트 차트로 볼까요? 오랜만에. 네, 이건 업비트 차트인데 이거는 뭐 계엄, 비상계엄 때 하락한 거니까 여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보기로 하시죠. 많이 올랐을 때 1억 4,61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네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1억 3,7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빠진 상태거든요. 빠질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해외에선 많이 빠져도 우리나라는 김프가 좀 방어를 해줍니다. 네, 아까 좀 빠졌을 때도 테더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김프가 올라가면서 좀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해외 가격과 업비트 가격은 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한국 가격 기준으로는 1억 2,800만 원 여기쯤에서는 지지를 좀 잘 받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빠져도 한 1억 2천만 원 요 정도 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상계엄 때는 크게 뚫리긴 했지만 대략 요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팔지 마시고 잘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에서 1비트 클럽 오프라인 강연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저하고 옹달님하고 오태민 작가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강연을 하기로 하셨는데 아쉽게도 네, 지금 여의도 집회가 너무 심한 거 아시죠? 네, 이거는 좀 불가항력이라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좀 아쉽게도 네, 취소가 되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버스나 지하철도 서지 않고 집회가 되게 심화되고 있어서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좀 안정화가 되면 내년에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께는 네, 환불을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환불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환불 조치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이런 부분이 사실 참 어렵죠.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투자 자산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이 있으면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승 나왔으면 조정 나오고 아직 뭐 조정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았죠. 네, 크게 나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대체로 요거 아래일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도 수익권이잖아요. 그냥 가능하다면 좀 빠지더라도 좀 불안하죠. 수익이 없어질까봐. 그래도 좀 이익은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맛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매도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가져가면서 수익을 계속 키워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0% 정도 아마 투자하면서 수익률 100%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거거든요. 이번 참에 뭐 평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억 아래다 내 평단이 그러면 좀 한 2억 될 때까지 꾸준히 가져가셔서 수익률 100%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오래 가져가면서 수익을 크게 보는 경험을 쌓으면 다음에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다시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든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100% 수익, 이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좀 너무 급하게 팔지 마시고, 늘 두렵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늘 두려워요. 그리고 코인이잖아요, 코인. 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생겨도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하락이 나올 수 있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오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그냥 또 계속 가져가면 되고, 초보자분들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아는데, 정말 떨어져도 팔고 싶고, 올라도 팔고 싶고, 그냥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팔고 싶거든요. 매수는 쉬워요. 매수는 뭐 유튜버 누가 오른다고 하더라 하면 매수는 덜컥 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아, 잘못 산 거 아니야? 하고 무섭고, 올라가면 아, 이거 수익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좀 다 참고 매수는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좀 지키기, 여기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수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니까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더리움은 한 14%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해서 한 11% 정도 하락이네요.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 빠졌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10% 안팎 정도? 네, 요 정도 빠졌네요. 그래도 이더리움이 힘이 좋은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뭐 상태라면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솔라나도 한번 볼게요. 솔라나는 조금 많이 빠졌어요. 또 최근에 좀 더 빠져가지고 얘가 264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신고가 거의 찍었었는데 지금 200불까지 빠졌었거든요. 20% 넘게 빠졌죠. 전반적으로 비트가 이렇게 빠지면 네, 알트들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는 변동성이 더 큰 편이거든요. 물론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불장이잖아요.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불장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상승폭이 충분히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알트에 투자하는 건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알트는 약간 좀 옵션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크게 빠졌다. 그럼 비트코인을 또 사기는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크게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빠졌다고 치면 알트코인이 뭐 한 20-30% 빠질 테니까, 요럴 때 메이저 알트 중에서 좀 힘 있는 알트 위주로 좀 매수하는 거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빠질 땐 더 많이 빠지니까 이럴 때 좀 지금같이 좀 얼마 안 빠졌을 때 매수하면 앞으로 좀 하락을 좀 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하면 알트 투자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비트코인 갖고 있다가, 저는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비트코인 플러스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기, 이게 더 스트레스가 없고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거의 몰빵이잖아요. 비트에 알트까지 샀다는 얘기는 현금 비중 하나도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고통받고 있다 하면 내가 너무 많은 코인을 갖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네. 투자의 격언이 있거든요.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해라. 내가 잠잘 때 스트레스 받고 잠이 잘 안 온다. 그거는 내가 좀 지나치게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투자를 몰빵해서 100%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투자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계를 이탈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투자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을 코인판에 투자를 한다 하면은 비트코인 800만 원 플러스 현금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아주 쾌적하거든요. 그렇게 물론 힘들긴 하지만 아주 많이 빠지면 난 더 살 거야 라고 좀 각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코인판에서 스트레스 없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은 극대화하기가 어렵죠. 물론 알트코인 막 10배 오르는 거, 그런데 몰빵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코인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도지코인이라고 할까요? 도지코인 같은 때 지금 현 시점에서 1,000만 원을 도지에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심란할 거예요. 진짜 되게 삶이 퍽퍽해집니다. 하루 종일 도지코인 시세만 보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
한 80% 투자하고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가고, 왜냐하면 이건 코인 매수하기 위한 시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돈 필요한 일도 막 생기고 하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금 비중은 좀 가져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건 MVRV 차트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꾸준히 좀 체킹을 하고 있어요. 최근 1년간의 MVRV 차트입니다. 3월 달에 좀 가격이 많이 높았죠. 네, 1억 처음 넘었을 때, 이때가 3월 달이거든요. 이때 MVRV가 3 정도 됐고 좀 크게 빠졌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한 9월달 정도는 MVRV가 1 약간 위까지 올라왔네요. MVRV는 마이너스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좀 불장에선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다시 3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고 이 높은 가격대에서 다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요때는 1억이고 요때는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VRV는 똑같죠.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켓 밸류 나누기 리얼라이즈드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실현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시장 가격입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오면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비트코인 평단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쯤은 이게 좀 식혀줬다가 이렇게 가야 한 5까지, 혹은 많이 버블이 끼면 한 6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5까지는 좀 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85K에서 한 90K 정도?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빠지고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 뒤에서라도 한 번쯤 조정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지금 조정받고 더 크게 갔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조정 없이 계속 갈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시켜주고 이게 MVRV가 2.5까지 시켜준 다음에 올라가면 요 정도 되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2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한 2억 5천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억 5천. 생각만 해도 되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빠르면 한 내년 3월 정도, 아주 빠르면요. 늦으면 내년 한 가을쯤, 한 9월에서 10월쯤, 이쯤에는 2억 5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제 뷰는 늘 바뀌니까 방향은 일정하지만 가격이나 시기는 늘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변하는데 같은 뷰를 고수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빠르게 지금 다시 좀 되돌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되돌렸네요. 한 96,000까지 다시 좀 복구가 됐죠. 많이 올라왔네요. 저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 강력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깨면은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일단 요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략 한 94K에서 한 98K 정도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좀 당분간은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지루합니다. 흐름이 그렇게 이렇게 급변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이렇게 급변하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막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막 이게 반복되면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환율 진짜 좀 많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으로서. 물론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환율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원화 가격도 올라가는 거니까 돈 버는 느낌이 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타 우리 자산들, 앞으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다 원화로 받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부동산 다 원화 표시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꾸로 한번 보죠. 네, 이거를 차트로 좀 보면 원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그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1원의 가격인데 달러 대비한 가격. 달러 대비해서는 원화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이게 2022년에 금리 인상을 뭐 팍팍팍 했잖아요. 요때 원화 가격인데 원화가 엄청 빠졌던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 저점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시면은 요게 2022년 이때 되게 무시무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막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때였는데 그때를 깨게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RSI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잖아요. 곧 있으면 과매도 구간도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쯤 되면은 한 환율 한 1,500원쯤 되지 않을까요? 1,500원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1,500원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국이 너무 불안한 상태라서 정치권 불안 때문에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이 결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거든요. 코스피는 좀 반등하긴 했지만 환율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좀 천천히 떨어지고자 지금 아마 열심히 외환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 환율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 정국이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뭐 정치권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빠르게 정상화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거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더 이상은 좀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해지 차원에서 달러를 엄청 지금도 찍어내고 있는 상태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달러를 찍어낸다는 뜻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달러 가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더더더더 많이 떨어지고 이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거는 뭐 팩트니까.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든 알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렇게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US 데트 클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미 정부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자를 내야 되니까. 현재 36 트릴리언 달러가 넘거든요. 36조 달러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비트코인 시총이 한 2조 달러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 부채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GDP 부채가 크니까 이자를 낮추는 거죠. 이자를 낮추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사실 미국 정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한번 100분의 1이 됐다. 그러면 빚이 상대적으로 10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미국에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 자체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빚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등락이 있죠. 뭐 이렇게만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이렇게 등락이 있죠.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상승 중이라는 거,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요. 이게 업비트 차트거든요. 2년 전만 해도 2,070만 원이었어요. 지금 딱 이맘때죠. 2년 전 이맘때. 2022년 1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하지만 지금 얼마죠? 지금 1억 4천 찍고 빠졌는데 1억 3천 7백이잖아요.
대략 한 7배 되죠. 7배. 2년 만에 7배가 되었어요. 네, 이런 자산이 흔치 않잖아요. 이게 종목 선정이 되게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아니면 뭐 애플 같은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애플 같은 주식. 물론 잡스가 죽은 다음에도 애플은 잘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혁신이 일으켜가지고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왔다. 그리고 애플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나왔다. 그럼 애플은 상대적으로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라는 거는 이런 게 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IBM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위상이었죠. 하지만 뭐 한 5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IBM 좀 대단한 회사입니까? 물론 나쁜 회사는 아닌데 뭐 탑10 안에 들어가 있기는커녕 뭐 IBM은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금 IBM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다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애플 되게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뭐 30년 후는 어떨까? 애플이 3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위용을 유지할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잘 갈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코인이 나올 것인가? 전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아름다운 스토리와 함께 창시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스르륵 사라지는 일이 앞으로 또 가능할까요?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애들 있지만 이거는 뭐 비탈리 부테린이 만들었고 솔라나도 뭐 옛날에 뭐 FTX를 비롯해서 뭐 재단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망했지만 하여튼 얘네들은 좀 주체가 있어요. 주체. 누군가가 끌어올리고 좀 개발하고 이런 주체가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 상태로도 그냥 완성품에 가까워요. 좀 뭘 특별히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갈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매우 가파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고 원화 가치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때에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 건 이건 투기가 아니라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몰빵은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거나 현금 비중 꼭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높아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은 뭐 준비하셨다가 하락이 나오면 사고 하락이 안 나오면 안 사면 되죠.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뭐 분할해서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건 0.1개 정도는 매수해서 좀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아직도 저는 비트코인 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얘 겨우 나이가 한 15살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이죠. 자라나는 청소년. 앞으로 비트코인이 우리와 같이 나이를 먹어갈 거잖아요.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를 생각하면서 비트코인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